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구원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모두 한국에서 나오고 한국에서 대학을 갔다가 20살에 캐나다를 나와 유학생활을 거친 뒤 워킹비자로 일을 하면서 몇 년 전 영주권을 획득하여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게 되면 이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영주권을 받은 뒤 몇 년이 지나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분들이 시민권을 따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를 꽤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에 대해 그중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과도 비슷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에서 태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 시민권을 바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같은 한국 국적의 분들은 캐나다에 이민을 한다고 해도 영주권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영주권은 학생비자, 워킹비자처럼 캐나다에서 살 수 있는 비자와 같은 개념으로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한번 영주권을 받으면 갱신 과정은 어렵지 않으며 비용도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영주권을 갖고 있는 5년의 기간 중 적어도 730일은 캐나다에 머물렀어야 합니다. 이제 시민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은 단순히 비자 같은 개념인 영주권과는 다르게 말 그대로 캐나다의 시민이 되는 캐나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까지는 쉽게 결정하지만 캐나다로 아예 국적이 바뀌는 시민권은 망설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 시민권 획득 조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권은 영주권 획득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 5년 중 3년 이상을 캐나다에 머물렀어야 하고 그 3년 동안 세금 보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18세에서 54세까지는 역사, 지리, 경제 등이 포함된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고 캐나다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을 경우 낮은 커트라인이긴 하지만 영어 시험 결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통과를 한다면 영주권자들은 어렵지 않게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획득 후 국적법상 한 달 이내에 한국 국적 상실을 하여야 나중에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시민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캐나다 내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의료보험, 퇴직 및 노인연금, 부동산 취득, 예금 및 투자, 사업체 운영 측면에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또한 영주권은 물론이고 시민권을 획득하여 한국 국적 상실이 되더라도 친족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에 유산 상속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상속일 경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기에 시민권 획득 전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주권과 시민권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투표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입니다. 영주권자는 말 그대로 캐나다 시민은 아니기에 캐나다 연방선거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대신 영주권자는 한국 대선의 투표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면 국적 상실을 하게 되기에 한국의 투표권은 잃게 됩니다. 신분 안정성. 일단 시민권과는 다르게 영주권은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받는 비자의 개념과 비슷하기 때문에 취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든지 최소 거주기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본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거나 영주권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던 중 자연재난을 만난다거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캐나다에서는 자국민 구조를 위해 전세기를 보내게 되는데 캐나다 시민권자들을 우선적으로 구하게 되며 영주권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혹시나 한국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이 발생한다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던 영주권자들은 바로 귀국하여 예비군 혹은 민방위 대원으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시 소집에 불응하면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거주국가의 자유. 보통 캐나다 영주권은 획득하였지만 다시 한국에 돌아가 장기간 살고 싶을 경우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의 경우 정해진 캐나다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연장이 안 되기에 차라리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후 재외 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사는 편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오래 살아보고 싶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을 시에도 캐나다에서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영주권자와는 다르게 캐나다 시민권자는 어느 국가에 살고 있던지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의 제한.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종은 사실 영주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정계에 입문할 생각이 있다면 시민권까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미국으로의 취업 기회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내에서는 상관없지만 미국 취업 시 본인의 국적이 영향을 줍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나프타에 의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이민 취업 비자인 TN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TN 비자는 미국 취업 비자인 H-1B 비자와 비슷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직종을 커버하며 가족은 TD 비자를 받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영주권만 따기보다는 캐나다 시민권까지 획득하여 미국의 TN 비자를 받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영주권에서 멈출지 혹은 시민권까지 획득할지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